더 알고 싶어진다. 누군가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겠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직업이 배우라면 정말 매력적인 배우일 겁니다. 오늘 초대한 분이 바로 그런 배우신데요. 얼마 전에 소집 해제, 그 이후에 가장 먼저 제 피플 인사이드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배우 김남길 씨,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으로 만나는 세상,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입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마성의 나쁜 남자 김남길. 화제가 되었던 피플 인사이드 첫 인터뷰쇼. 돌리느냐? 아직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2부 할까요? 하실까요? 도전? 예. 과연 나쁜 남자의 불타는 금요일은? 뭐가 궁금하십니까? 불금에 뭐 하셨어요? PC방을 가서 불금에 PC방 가세요?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우리 뭐 다른 거 할 거 없냐? 살아있는 화보 김남길의 안전 모습. 정말 그렇게 싫을 수 없어.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도 코를 파지 않나? 네, 저만 배우로서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그의 속 이야기. 끝나면 사람들이 좋냐고.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계속.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숨겨져 왔던 나쁜 남자의 본색. 지금 공개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세트 오랜만에 세트 와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세트 네, 오신 네, 거죠? 거의 뭐 한 2년 반 만에 와서. 제대 후 처음. 네, 소집 해제 후 처음. 아, 네, 소집 해제. 소집 해제. 소집 해제. 네, 제대로 하면 네. 큰일 나요. 혼납니다. 아, 제대와 소집 해제 차이가 뭐예요? 현역분들이 가시는 게 이제 끝나는 것들이 제대라고 하고. 그 분리를 해야 되는군요. 공익에 갔던 친구들은 이제 소집 해제라고. 네, 소집 해제 후. 소집 해제. 예. 피플 인사이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예. 생각합니다. 아,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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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피플 인사이드에서 네. 그 김남길 씨가 나오신다고 하니까 네. 게시판에 정말 많은 의견들이 왔고요. 아, 저희가 피플 인사이드에서 단 한 명의 팬만 심사숙고해서 딱 정해서 초대하는 코너를 마련했거든요. 잠깐 인사 나누실래요? 저 화면에도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신청의 글을 뜨겁게 올려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설레고 되게 좋네요. 행복하시죠? 일단. 네네, 그럼요. 제가 궁금하신 거 네. 대신 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즐겁게 감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네. 인사 나누셨죠? 네네. 네. 저분은 이거 얼마나 행복하시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앞으로 피프린스에이드에 나오시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나 이분을 꼭 가까이서 봐야만 합니다 하면 신청해 주세요. 소집 해제 후에 정말 여기저기서 요청도 많으셨던 거로 알고요. 영화, 드라마 많았던 거로 아는데 왜 제작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떤 병원에 갔는데 1층이 강당같이 굉장히 공간이 넓은 곳에서 저 친구들이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주를 하면서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확인을 하고 네. 감정을 주고 받으면서 어떤 호흡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그냥 이게 한편의 어떤 영화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냥 그 연주하는 모습에 매료돼서 좀 한참 동안 봤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이 유명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알아보는 김남길 씨가 병원의 이 로비에서 이러고 보신 거예요 한동안? 모자 쓰고 이렇게 쓰고 모자 쓰고 숨어서 가요? 처음에 이렇게 숨어서 보다가 네. 이제 그런 그 연주하는 장면들에 매료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평상시에 사실 저는 잘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왜요? 뭐 워낙 추리닝이나 이런 것들 편하게 즐겨 입고 다니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트레이닝복 입고 다니신다고요? 네, 네. 편안하게 넋을 놓고 진짜 그냥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봐가지고 네. 그 끝나고 얘기를 되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연주가 끝난 뒤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가 가서 말을 거셨어요? 네, 그 친구들이 그런 좀 소통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대중들하고. 네.
클래식에 대해서 클래식은 그렇게 먼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고 그런 편견들을 깨고 싶었고 네.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좀 싸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네. 본인들의 얘기를 하는 것들을 그냥 다큐로 영화를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생각까지 근데 아이디어까지 가는데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뭔가를 이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앙상블이라는 걸 대중과의 소통을 토대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계획적인 것들이 있었으면 아마 못했을 텐데 순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네. 부산국제영화제하고 제천에서 이제 상영이 됐잖아요. 그때 반응 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김남길이라는 배우가 공익을 끝내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팬분들도 한번 보자 어떤 것들을 하는지 뭐 음악 영화 네. 최초 음악 영화 다큐라니까 한번 봅시다라는 그런 기분들도 많으셨고 네. 보신 분들의 반응. 신선하게 주변에서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보셨을 거예요. 예, 주변에서 지인들도. 보신 분들은 작은 음악회에 온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로 그냥 제가 이 제작한 의도 자체가 제가 뭔가 돋보인다라기보다는 이 친구들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다고 네. 들은 것처럼 네. 사람들한테 조금 좀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내가 공감했던 부분들을 뭔가 억지로 강요를 하고 싶진 않지만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또 그리고 한편으로 요즘은 슬슬 이제 혹시나 배급이 될 거예요. 돼서 네, 될 거예요. 많이 보셨으면 불금에 뭐 하셨어요? PC방 불금에 PC방 가세요? 저는 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달콤한 향기 두 따스한 감촉 이름만 들어 네, 김남길 씨 이야기를 좀 진중히 네. 여쭤볼 게 많아요.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좀 쉬시면서 자, 네. 커피 내려놨어요. 커피 혹시 그러세요? 좋아하세요? 네. 드립커피라서 향이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심해서. 더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 앞에서 꼭 이게 뚜껑이 열려서 쏟는 사고를 맞아요. 치잖아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시면 제가 아주 곤란한 질문만 골라서 한번 해볼게요. 커피가 어때요? 생각보다 저 이런 커피 좋아해요. 이렇게 뭐 설탕 프리 만들라고. 그냥요? 블랙커피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팬분들은 아마 그것도 아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김남길 씨는 커피를 어떻게 드시는지. 커피 저 그냥 연하게 밥 먹고 가끔씩 연하게 내려가지고 마시는 거 네. 좋아해요. 진한 거 말고. 공익금 마실 때 머리가 저 정도, 네, 그냥 짧게. 현역 가신 분들은 더 짧죠? 그렇죠. 저 때는 공익은 어느 정도 머리가 어느 길이 정도까지는 네. 뭐 혐오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단정하게는 길러도 되는 부분. 저 때는 훈련소 가실 때. 네. 저 때는 되게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공익 본인, 같다라는 네. 것들도 있는데 네. 뭐 다른 연예인분들이나 혹시 그 편견들 때문에 연예인들의 갖고 있는 편견 그런 것들 잘 때문에 안 할 것이다 이런. 그건 정말 편견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들도 있었고. 네. 그럼 주 업무는 주차 관리인가요? 주차 관리를 하고 저희가 주차장 총 관리를 하는 본부에 있어서 네. 너무 더울 때는 음료수를 들고 빵을 들고 가서 이제 간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원들이 오면 민원 전화 받아서 처리를 하고 네. 예, 흔히 얘기하는 딱지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네, 딱지를 네, 네. 끊으면 이제 거의 그것들을 본부에서 다 발송을 하잖아요. 네, 네. 우편으로.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항의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나는 거기 안 세웠어요. 뭐 이런 거. 아니 뭐 잠깐 세웠다. 네. 뭐 잠깐 세웠는데 청구한다라는 것 그리고 뭐 그 청구를 제때 날짜에 안 해주시면 저희가 또 도촉장이랑 해서 이제 더 부가세를 붙여서 네,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낼 수 없다에서부터 아, 그러죠. 많이 오는군요. 많이 와요. 그러면 받으시면 이렇게 바로 전화 받으시면서 뭐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 공익근무요원 김남길입니다. 이러고 전화를 받죠. 그렇게 하고 받으시죠. 네. 근데 그분은 절대로 이분이 그분인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저라는 사실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미 흥분한 상태에서 이제 기분이 나쁘신 상황에서 이제 민원을 이제 하려고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공익근무요원 김남길입니다. 그걸 듣지를 않으세요. 바로 소리 지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서울 시내 그 많은 분들이 김남길 씨와 통하는지 모르고 주차요금이요 이러신 뭐라고 이제 거군요.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주차 티켓 띄워보셨어요? 그러니까 받아보셨어요? 스티커를 발부를 받아보셨어요? 네, 그럼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공익 소집 해제하고 나서 3번 딱지를 네네. 띄웠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니 이걸 제가 그러고 다니던 그리고 이제 그 차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 단속을 하는 차들은 알잖아요. 저는 네. 아니 그걸 들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나 안 돼 근무했었는데 이건 좀 양해를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걸 싶으세요? 몇 번을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서 얘기를 할까 나야 나 말까. 이러고 싶으셨어요? 네. 안 하신 거죠? 네, 그때 못했죠. 공익으로 가시기 전에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연기하시는 분들은 아주 스타덤에 오르셨을 때 가신 거잖아요. 네. 그 공백기에 대한 걱정 좀 있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공백기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그냥 사실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선동여왕 나쁜 남자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임의적인 부분들을 다 소진을 했고 연기적으로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었던 시기라 만약에 공익을 제가 안 갔더라고 하더라도 아마 네. 모르겠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2년과 버금가는 시간을 좀 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쉬고 싶었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공익 근무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정말 저는 좋았어요. 네. 뭐 물론 공익이라는 그 특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편한 뭐 얘기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좋았고 그리고 부단히 그 전에 선덕여왕 때문에 얼굴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 전에도 나도 이렇게 이 안에 섞여 있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변질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안에서 내가 초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거에 조금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배우게 되고 네.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그 어떤 틀 안에 가둬놓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멍하게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그러고 있는 시간을 가끔 즐기고 싶은데 한 10시, 11시 되면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 일찍 자고 내일 네. 일찍 일어나야 지각을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자꾸 이제 거기에 같이 동질화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월요일 병이 생기고 네. 금요일이 정말 왜 불금이라고 얘기하는지 네. 너무 깨닫게 되고 불금에 뭐 하셨어요? 저는 그냥 뭐 다른 거 없었어요. 친구들이랑 게임방을 가고 게임방이요? PC방을 가서 아니 김남길 씨가 불금에 PC방 가세요? 아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놀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딱히 없어요. 그리고 네. 그때 또 여행을 그 가자니 공익일에서 그러신 건가요? 공익 근무 중이기 때문에? 아니 공익 근무 중에서라기보다는 평상시에도 딱히 그럼 PC방에서 게임하시면서 뭐 그렇죠. 야식도 먹고 야식 드시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의외세요. 차라리 클럽을 가실 것 같지 이렇게 외모만 보면 PC방 가서 라면 드신다고요? 저는 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워낙 그 춤에 또 워낙 소질도 없고. 클럽을 안 가보셨다고요? 네, 저는 제가 클럽 가본 게 옛날에 일을 미국 쪽에 잠깐 뭐 화보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네. 그 클럽 문화를 한번 접해본 적은 있는데 네. 클럽을 재미가 한번 없으시군요 가시면. 아니 그 클럽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정말로 영화에서 나오는 네. 사람들이 정말로 막 굉장히 바삭바삭하게 네. 예, 움직일 수도 옆구리랑 없는 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부딪혀가지고 그 음악을 즐기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인상 깊었고 좋았는데 네.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리고 워낙 시끄럽고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막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네. 한편으로는 그 공익하면서 조금 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것도 좀 조심스럽죠. 네. 보여드리는 것들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뭐 아니, 그러니까 공익과 상관없이 배우 김남길 씨는 시간이 나시면 친구분들과 PC방에
하고 하시는구나. 또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 같이 하고. 그리고 운동하시고. 그러면 소집 해제되고 나서 처음으로 자유. 음. 그래서 이제 정말 친구랑 처음 만난다. 오늘은 나 정말 이제 자유인이다. 그때 뭐 하셨어요? 아니, 한 번도 못 봤어요, 친구를. 아, 정말요? 네. 왜냐면 나오자마자 일하신 거예요? 뭐 나오자마자 일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뭔가에 자꾸 얽매여 있고 갇혀 있고 뭘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2년 동안 다른 부분들보다는 그런 침체가 좀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행을 좀 다녔어요. 그래서 혼자. 좀 쉴 겸 해서 뉴질랜드를 가서 네. 좀 정말로 외국을 일하는 걸로는 아니고 사실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가서 정말 그 안에서 있는 자연적인 친자연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접하고 그리고 그냥 여행이라는 것 자체 그냥 그렇게 떠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서 뭐 길을 잃는다고 해도 어디서 보니까 뭐 그게 여행자의 권리는 길을 잃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사실은 좀 더 쉬고 싶었다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공익을 끝내놓고 나서. 그만큼 연기를 쉬셨는데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계속. 예를 들면 제가 여기 그때 나왔더라면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에 나와서 그때 얘기를 했으면 말을 못하고 그냥 어떠한 질문에도 그냥 지금 너무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기만 해요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로서 나의 일, 배우로서 나의 길, 방향 이런 것에 대한 혼돈. 그런 이었나요? 부분들이 좀 있었죠. 예. 그러면 지금은 좀 정리가 되셨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여행자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럼 내가 돌아갈 곳이 그냥 단순하게 배우였기 때문에 공익을 끝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다음에 다시 배우로 돌아간다. 당연시 되는 것들을 고민을 좀 생각이 많아지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다. 나한테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여행이 즐겁겠죠. 그렇죠. 그러면 배우는 원래 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네. 배우라는 그 나의 일에 대하여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시나 봐요.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고민을 깊이 하시고 혼돈도 깊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혼돈도 오는 거잖아요. 매번 정말로 그때 당시엔 심각해도 지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들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들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공존의 그런 양면성 뭐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을 했었는데 깊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연기적인 부분에 대한 좀 욕심이 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데뷔하신 지 지금 이제 내년이면 이제 10년 정도. 10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에 뭘 대신할 거야? 죄송합니다.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괜찮아요. 누가 장난치는 거냐? 내가 연기자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 그 어떤 작품이다라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요. 네. 배우들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작품 인지도 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주고 그런 부분 선동력이 되겠죠. 그 작품을 통해서 제가 그건 뭐 만약에 인지도라면 그건 외부적인 부분인데 거고 내 안에서 매번 굿바이 솔로라는 드라마를 제가 늘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작품을 하면서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경험이 없을 때니까 그렇지만 가치관이나 사랑관과 제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전체 뿌리째 흔들렸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좀 첫사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네. 영화도 네. 뭐 매 작품마다 사실은 어떤 작품이든 첫사랑 같은 작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사실은 그때부터 좀 힘들어지기 시작한대요. 작품을 하나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봐줄까라기보다 아주 과장돼서 격하게 표현하면 영혼을 팔아서 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한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뭐 새벽에 일어나서 촬영을 하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로 장기가 썩는 그런 기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매 작품마다 그러세요? 작품이 끝날 때마다 좀 그런 기분들이 들어요. 아침에 뭐 작품이 끝나고 일어나면 정말로 이게 이 장기가 이 중에 하나가 썩고 있는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라는, 그래서 뭐 그냥 사람이 이렇게 죽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래서 정기 검진 받으러 가면은 멀쩡하다고. 네. 멀쩡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완전히 몰입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정말로 그 비담이라는 인물을 연기했듯이 스승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장면에서도 네, 네. 그게 너무 아파서 제가 글을 쓸 정도로 그러니까 스승님이 이렇게 보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뭐 진짜군요. 네, 진짜 그렇게. 나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일어난 일. 선동여왕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었죠. 근데 선덕여왕 그 지금 스승 돌아가시던 장면 그 말씀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힘겹게 연기하셨는데 그 편집이 돼버려서. 맞아요. 편집이 돼버려서 맞아요. 그때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감독님한테 좀 항의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셨어요? 네, 왜 어떻게 항의하셨어요? 제가 감독이면 전화로? 아니 직접 뵙고 직접. 네. 뭐라고 얘기 좀. 아니 이게 뭐 시간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관련돼서 뭐 방송이 보내다 보면 편집돼야 되는 시간들도 있고 다 어떤 의미로 어떤 이유로 그렇다라는 건 분명히 알겠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더 중요한 장면들이 있으면 뭐 아이고 나오죠? 내가 죽는 장면이 네. 굳이 선덕여왕의 이 작품에서 비담의 스승이 죽는 장면을 꼭 굳이 편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느냐. 나는 그거는 그렇게 편집하지 말으셨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 뭐 개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그랬더니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건 명확한데 뒤에 그 스승을 보내려는 그 장면들에 대해서 삽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섭섭했어요. 속상하고. 그렇겠죠. 그때 진짜 장이 제대로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글들을 좀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비담 역할이 워낙 강렬했고 또 철저하게 몰입하셔서 그냥 비담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다음 작품 고르실 때 진짜 고민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나쁜 남자라는 드라마를 선택을 할 땐 고민했던 게 네. 보통은 반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데 대중들이 가장 열광해줬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표현해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비담을 분명히 찾으려고 할 거고,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정지우 감독님, 모던보이를 찍었던 정지우 감독님이랑 고민을 얘기를 했을 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만큼은 어느 정도인지 아나, 배우가 여러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분명히 한계점이 올 것이고 한 명의 사람이 표현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많은 모습들을 더 보여주려고 하느냐, 그리고 조금 다르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깊어지려고만 한번 해보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덜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동의되셨군요. 꼭 굳이 어떤 다른 모습들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깊어질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가벼워질 수도 있는 거고 옆으로의 폭이 많을 텐데 자꾸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서 내가 너무 생각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나쁜 남자를 그런 의미로 좀 접근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지 사실 많은 분들이 김남길 씨 하면 차가운 그렇죠. 매력? 또 왜 연애에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나쁜 남자가 인기 있다고요. 그렇게 보인다는, 그건 어떠세요, 본인한테는? 실제 나와는 많이 다르다 그러실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제가 갖고 있는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나쁜 남자처럼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너무 둥글게, 예전에 좀 둥글게가 뭐 예를 들면 착한 사람병이 있는 것처럼, 원래는 착한 사람 병 있으세요? 착한 남자? 지금 제가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착한 사람병 있다고 제가 이제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만큼 우유부단하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 못하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못하고. 그래요? 네, 그랬었어요. 혼자 힘들죠, 그럼. 힘들기도 하고 조금, 그러니까 그게 그때가 어땠냐면 제가 원래 이한이라는 예명을 썼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 강우석 감독님이 본인이 생각하기엔 김남길이라는 이름이 배우로서 더 좋을 것 같고
왜 굳이 이 이름을 쓰느냐. 네. 이게 무슨 이름 같지도 않은 이름을 쓰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왜 멋진데 이름 같지도 않다고. 어떤 현장에 가도 뭐 제 이름을 그 예명을 부르는데 저를 부르는 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부르다가 김남길 씨 이러니까 네 저요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네, 많아서 어느 순간 한 해의 목표를 내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자 강우석 감독님이 그 불을 지피신 거죠. 마침내.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때. 있을 때 네, 네. 그래서 강철중이라는 영화의 크레딧에는 김남길로 올리겠다.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네. 그렇다 네가 싫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올릴 건데 그게 그리고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근데 또 그때 선뜻 네라고 대답을 못했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그때 또 그렇게 막상 그렇게 불을 지르시니까 네. 5분만 생각을 좀 해보고 네.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한 것 같아요. 30분 동안 전화기를 들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네.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일기 같은 걸 쓰잖아요. 사람들이. 원래 쓰세요? 예, 가끔 뭐 매일 쓰지는 못해도 네.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 찾아보니까 그런 고민한 흔적들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렇게 바꾸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김남길 씨 출연 예고가 나가니까 정말 많은 질문을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여쭤보고 민망한 것도 그분들이 아, 질문하셨더라고요. 그걸 좀 볼까요? 좀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무서워. 응답하라 피플 인사이트. 야하게 추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질스럽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랑 할 때도 아, 평상시에요? 네, 원래. 옆에 사람을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저만 아니요. 응답하라 피플 인사이트. 응답하라. 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가슴 설레었던 경험이나 크게 울어보신 적 있나요? 가슴 설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영화제에 갔을 때 2년 만에 가는 거잖아요, 그 영화제를. 근데 이 차를 타고 이제 레드카펫을 가기 전에 차 안에서 이제 들어간다 만다 막 그러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떨려보고 막 이 심장이 그만큼 뛰어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 레드카펫에 서실 때는 더 옛날에 있었어요. 네, 네. 그때보다도 더. 네, 더 그때보다 내가 그때도 그랬었나 물론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도 이 정도였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와, 그거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겠어요. 벌써 잊어버려요. 기억이 네, 네. 그랬던. 크게 울어본 적 있으세요? 크게 울어본 적은 최근엔 없어요. 근데 공익할 때는 몇 공익할 번 때는 자주 우셨어요? 자주까지는 아닌데 그냥 아무것도 누가 건드리고 뭐 말을 걸지도 않고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집안에 앉아 있다가 엉엉 울었던.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문 앞에서 옛날에 이제 죽은 친구가 있어서 근데 그 친구가 그냥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가지 마라 막 이러면서 계속 그냥 문을 보면서 계속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연습해? 연기 연습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는데 아니야 연기 연습 괜찮냐? 뭐 잘 되냐? 뭐 이런 거. 네. 이거 왜 올라왔는지 저 궁금했었어요. 차유람 선수와 당구 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 이거 보고 당구를 잘 치시나? 했어요. 공익할 때 당구를 네. 전문적으로 좀 배웠었어요. 전에 안 치시다가요? 아니 그때 조금씩 그냥 친구들 치는 것처럼 쳤었는데 네. 김정률 씨가 이제 친구라서 네. 같은 동업력의 친구라서 당구에서 꽤 이제 유명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네. 당구를 이제 배우다가 보니까 차유람 씨가 무슨 인터뷰를 했는데 누구랑 당구를 연인 중에 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랑 한번 김남길 씨라고? 쳐보고 싶다고 누가 네. 이기는지 한번 해보고 싶다고. 치보고 싶으세요? 예, 쳐보고는 싶은데 워낙 잘 치셔서. 네. 그 당구 치시는 분은 당구 몇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몇? 저는 200 정도밖에 못 쳐요. 와, 전 잘 모르는 할 때 200이라고 하면 굉장히 잘 치는 아니, 거라고. 보통 정도요. 네. 보통?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워낙 많이 치고. 그런데 그래요? 당구를 또 많이 안 치시니까 요즘은. 네. 200. 그러면 차유람 선수가 치면 질 것 같다. 차유람 선수는 진짜 잘 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물어봤는데. 결혼 언제 하실 거네요? 저는 옛날에 결혼을 되게 빨리 하고 싶었어요. 가정적인, 가정을 좀 빨리. 네. 지금도 빨리 하고 싶으세요? 가능한 빨리. 아니요, 지금은 가능한 늦게, 가능한 빨리 이런 거랑 떠나서
결혼이라는 거의 개념이 조금 좀 결혼이 없군요. 네. 마지막 키스 언제 하셨나요? 마지막 키스요? 네.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랍니다. 네. 이걸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이상형을 말씀해 달래요. 다른 거 없이 이상형이 또 바뀌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내가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자주 바뀌게 되는데 바뀌죠? 저 2번 바뀐 거예요, 2번. 아, 처음 바뀐 처음에는 네, 그냥 단순하게 생머리에 뒤에 생머리에 거야? 웃어서 죄송합니다. 누구나 다 얘기하는 아니 남성분들이 그 어렸을 때 사춘기 맞아, 이럴 때 맞아. 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것도 이제 그 굴레에서 저도 벗어나고 그래서 여성들이 생머리를 못 바꿔요. 그래요? 어린 여성들이. 네, 그래서요. 흰 옷이 잘 어울리고 그 사람들이 천여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 흰 옷이 잘 어울리고 청순하고 네. 뭐 화장기 뭐만 하면 없고? 화장기 없고 눈망울이 네. 조금 하면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눈망울을 가진 이랬는데 지금은 마음이 그냥 참 넓은 여자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진심이세요? 네. 푸근하고 네. 좀 가만히 있어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데 마음이 넓으신 분 좋아하신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마음만 이러실 거예요. 아니, 진짜. 마음만 거기다가 예쁘고 아, 매력적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면서 마음도 이럴 걸 이렇게 또 다 달리세요 댓글이.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김남길 씨가 그 많은 팬들 중에 한 분, 오늘 선택된 그분, 아까부터 오셨었잖아요. 아, 네. 그분한테 네. 한번 직접, 난 이런 말을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는 게 있으면 좀 드릴 기회를 드리면 예, 얼마나 좋을까요? 예. 한번 저분이 직접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계속 녹화 지켜보셨는데, 난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하시는 거 있지 않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저 단도직입적으로 네. 얘기가. 저 모르시나요 혹시? 아니 저 그래서 네. 낯이 있거든요. 정말요? 예, 예. 낯이 익으세요? 예, 예. 그래서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우리 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예, 시간이 뭐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제가 얼굴은 낯이 있거든요. 잠깐만, 그럼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추측. 어디? 그게 그러니까 딱 어떤 장소다라고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봤더니 얼굴이 굉장히 낯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아, 아세요? 고일초등학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네. 어. 제가 이제 학교를 그쪽으로 전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네. 전학 갔을 때 같은 반이었던 학생인데, 아 그래요? 네, 그렇긴 한데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진 않아가지고 중간에 또 다시 전학을 가게 됐거든요. 아, 기억나세요? 거의 한 20년도 전 일인데 지금까지 그 학생이 계속 기억이 남더라고요. 몇십 년이 그때도 그 됐는데도. 초등학교에서 스타셨어요? 네, 인기 굉장히 많았어요. 기억. 네. 역시. 그래서 아, 짓궂은 짓궂었던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지켜졌던 거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쓰셨어요, 이분이 신청하시면서 아주 지켜졌었다고. 항상 체육 시간에 장난스러운 춤 같은 거 되게 많이 주셨어요. 제가요? 네. 춤을요? 그래서 춤 잘 추세요? 아니 전 진짜 춤은 젬병인데. 아, 정말요? 국민체조 같은 거 할 때 항상 허리 돌리는 국민체조 그 순서가 있잖아요. 거기를 항상 이렇게 네, 그거를 되게 야하게 추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야하게 추면 어떻게 허리 돌리는 순서만 되면 학생들이 춤을 추다가 이제 체육을 하다가 뒤를 돌아봐서 남길이가 어떻게 허리를 돌리느냐 뭐 그런 거 구경했어요. 네. 오늘 오셨는데 꼭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 있으세요? 제가 기억하는 김남길이는 되게 장난스럽고 유머러스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러신지. 제가 국민체조를 그렇게 저질스럽게 했나요? 네. 그 신성한 국민체조인데. 네. 즐거운 이야기네요. 기억이 지금 얘기하시니까 나는 게 그때 당시에 그때 심신 씨가 오직 하나뿐인 그대로 맞아요. 되게 예. 키 크신 심신 씨. 네, 맞아요. 그때 그래서 맨날 대걸레자루 들고 다니면서 그걸 흉내냈던 기억은 나는데 근데 김남길 씨는 초등학교 때 그 모습 그대로신 거 답변을 해주신다면? 예, 저는 뭐 춤만 안 춘다 뿐이지 네. 그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래요. 아 진짜요? 네. 저희 반 애들이 거짓말한다고 네. 김남길 씨랑 아, 그래요? 인증샷 이쪽으로 안 오세요. 가져오면 이쪽으로 오세요. 큰일 난다고 인증사진 했거든요. 보내드릴게요. 예. 찍으셔서 김남길 씨가 깜짝 오시는 손님 위해서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이게 막 동창인데 안녕하세요가 좀 네. 아, 와, 네. 보기 좋아요. 동창. 아니 그러니까 저 여기서 그
동창을 눈물이 맺히겠다. 너무 좋으셔서. 만날지를 뭐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진짜. 저도 예, 예. 저희가 아니 이제 알았어요. 얼굴이 아니 저는 그냥 진짜로 무의식적으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본 네. 것 같은데만 보다가 네. 김남길 씨가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아, 예. 아니, 뭐, 이렇게 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나올지, 아니, 동창이라고 해서 동창생이 나올 줄 알았으면, 네. 좀 더 의미 있는 선물을 했을 텐데, 네. 좀, 너무. 만나서 반갑다. 반갑다죠. 만나서 맞아요. 반갑, 친구야. 친구야, 오랜만이다. 친구야, 반갑다. 네. 이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네네. 안녕히 가세요. 네. 어디 고등학교에서 그럼? 한림연희 예술고등학교라고 절반 애들 연기하는 애들이거든요. 와, 네. 일을 참네. 예, 그러면 연락처를 학교 와서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강의할 정도라 그런 건 아닌데, 기회가 되면 뭐 선생님이시고 여기까지 또 나와주셔서 옛날 생각도 나게 해주시고 너무 네. 감사하니까, 네. 그때 나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네, 만나면서. 제가 그런 시간을 좀 우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이가 들어가면 둘 다 많이 변할까. 네. 질투를 느낀 적 있으세요? 연기를 잘하는, 연기 잘하는 사람. 누가 저는 선배님들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정말로 짜증이 날 정도로. 짜증이 날 정도로 질투가 나요?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 정도를. 저때 어떤 저런 표정이 맞아, 나올까 그런 거 이런 거요? 보면서 누가 이렇게 얄미워요? 이병헌 선배님도 얄밉고, 누구? 이병헌 선배님도 얄밉고, 그렇죠. 정지영 선배님도 얄밉고. 네. 친하게 지내는 배우 있으세요? 여성 배우든 남성 배우든? 같은 나이 또래는 별로 없고. 네. 아니면 위? 예. 연기도 주로 나이가 위인, 상대 여배우도 나이가 위인 누나들이나 그렇죠. 네, 누나들이나. 결혼하신 네. 누나들이나 음. 그러셨죠? 네. 그래서 그런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찾는 그런 배우 있으세요? 정지영 선배님이나 네. 설경구 선배님, 네. 그리고 김혜수 선배님. 네. 근데 워낙 그 선배님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김혜수 선배님, 정지영 선배님, 설경구 씨. 설경구 선배님, 네. 박혜인 선배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처음 할 때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라서 그분들이랑 그런 상의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게 참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공익 가고 나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제가 다 안 했어요. 공익 때 전화하실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요? 2년 내내? 2년 내내 연락을 안 했어요. 섭섭하셨겠다. 워낙 또 바쁘신 분들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도 예. 한데, 네, 왜 안 하셨어요? 가기 전에는 공익을 가면 그런 분들도 연락도 하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공익을 딱 오게 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혼자 생각이 많아지시고. 좀 생각 많아지고 좀 떠나 있고 네.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랑은 좀 네. 당분간은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어요. 그때 생각들이 많으니까 욕심적으로 비워내야 될 것도 같고 많은 것들을 좀 담아낼 것 같은데 괜히 죄송스러운 생각들도 들고, 그래서 정지영 선배님도 그렇고 김혜수 선배님도 초반까지 이제 계속 연락을 드리고 하다가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연락을 안 드렸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혜수 누나랑은 연락을 또 다시 얘기를 드렸고, 이제 잘 갔다 왔다고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선배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선배님들이랑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즐거운 것 같고. 영화가 예정돼 있으시죠? 네네. 제목이 거꾸로 달리는 사나이라는. 제목이 참 특이해요. 지난번에서 이제 네. 협상 전문 팀장으로 이제 나오는데, 네.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간으로 그게 자꾸 돌아가지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네. 그 영화를 더 자세히 여쭤보면 또 스포일러가 되니까 그 영화와 상관없이 김남길 씨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꼽는다면 언제로 가장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요? 저희 학교가 좀 높아서 네. 베란다에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 집들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빨래 넣은 것도 보이고. 빨래 넣는 것도 보이고 그 안에 식사를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네. 그때 제가 생각했던 장면이 젊은 부부하고 한 4살, 5살 된 어린아이가 밥을 먹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우리가 누구나 얘기하면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평범하다라는 단어들로 좀 포장을 한다면 평범하다라고 그런 삶 자체가 평범하면서도 정말 저렇게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고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네. 그 친구들과 그 순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유두리도 생기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생겨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건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서 용감했었을 때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김남길 씨는 연기를 안 했다면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연기가 꽉 차신 것 같아요. 꽉 찬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그 외적인 것들을 공익할 때도 그렇고 제가 워낙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걸 만약에 혹시 그 배우를 안 했으면 그냥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선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은 가끔 하는데 뭔가 섞여서 몸 부딪히고 이런 것도 운동을 되게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몰랐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고집스럽게 외골적으로 계속 연기만 그런 것 같아 보여서 그건 취미로 하세요. 배우 하시기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좀 끝에 죽는 역도 많았고 비장하거나 아주 강하거나 슬프거나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이 스펙트럼을 확 넓히실 생각이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사실은 어디서 어디까지 막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내가 뭐 여기서 코믹까지 막 이런 생각도 하세요. 그렇게 명확하게 해서 생각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선덕영 때 잠깐 보였던 모습들을 가지고 초반에 그렇죠. 좀 장난스러운 모습들. 근데 맞아요. 네. 사실은 정말로 제가 전극을 연기를 하면서 좀 심각한 연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사실 장난을 많이 쳐요. 네. 일부러 그런 상황들이 더 재밌거든요. 그 네. 반전적인 상황들이 그렇죠. 좀 그런 코믹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뭐 외국 배우에서 이제 짐 캐리가 하는 표정 연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자신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좀 선호할 수 있는 연기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근데 가끔 그러면 댁에서 뭐 댁이든 어디든 거울에 있으면 이렇게 배우니까 해보세요. 평상시에 얘기할 때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랑 할 때도 짐 캐리 표정을. 짐 캐리 표정을 하는 그런 건데 표정을. 이제 워낙 또 얼굴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표정으로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팬들이들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코 파는 거 갖고 그렇게 뭐라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코를 파는 게 정말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 코 아 파는 평상시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원래? 네 원래.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옆에 사람을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아니 저는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사람들이 코를 파지 않나요? 네. 네, 저만 그래요. 아니요. 네. 일반적으로 좀 편한 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좀 얼굴 표정이 자체가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해요. 배우가 연기를 할 때 뭐 물론 좀 표정적으로 풍부하게 많이 움직일 수 있어야 네, 좋다는 생각들도 하고. 김남길 씨가 생각하는 멋진 배우는 누가 멋졌어요? 제가 사실은 안성기 선배님부터 해서 그 선배님들이 가는 길을 보고 제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선배님들처럼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누군가의 어떤 롤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어떤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떤 거세요? 연기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프로페셔널적인 부분들이 돼야겠지만 좀 그 좋은 영향력을 가졌을 때, 큰 영향력을 가졌을 때 그 큰 영향력을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 뭔가를 도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길 스토리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가는 길, 김남길의 길이 예의하게 되는 길 스토리. 그거 책 제목인데요. 김남길의 길 스토리.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길, 가는 네, 길의 네. 길 그런 것들에서 길 스토리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나라가 뭐 예를 들면 지진이나 쓰나미나 자연 환경적인 부분, 저 환경적인 부분들도 관심이 좀 있어서 같이 아시아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이제 많이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세계적인 인지도랑 영향력을 갖게 되잖아요. 아시아에서 물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아시아를 조금 통합을 해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김남길 씨한테 보여줘 왔던 그런 이미지와 달리 사람 냄새가 깊이 나는
폴폴 네,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김남길 씨를 깊이 만난 것 같아서 흐뭇하고 기뻤어요. 아마 우리 팬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피플 고맙습니다. 인사이드 모두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재밌었어요. And we're all staring down the barrel of a gun. So if your life